태수야, 살려줘, 제발. 50세 박태수는 의자에 묶인 전처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재벌 2세와 바람나서 자신을 버린 여자였죠. 왜 내가 당신을 구해야 하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남자가 날 죽이려고 해. 태수는 폐지 수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어. 당신들이 서로 물어뜯는 이 순간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태수가 전처에게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년 전 선옥은 차갑게 말했었죠. 당신 같은 못난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최원석이 진짜 남자야.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다고?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캄캄한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 그리고 폐지 수레.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죠. 재산 분할로 집도 날렸고 명예퇴직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태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 전 태수는 폐지 수레 밑바닥의 비밀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수첩이 숨겨져 있었죠. 5년 동안 기다렸어, 선호가. 이제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경찰서 조사실. 선옥은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수야. 선옥이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 도와줘. 나는 억울해. 최원석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태수는 차갑게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원석이. 그 나쁜 놈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 내가 이혼 요구하니까 오히려 날 죽이려 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독살하려 했다고? 아니야. 그건 조작이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선옥 씨 집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습니다. 최원석 씨 커피잔에서도 미량이 검출됐고요. 그건 선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5년 전부터 모아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태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제 전처와 최원석이 공모해서 저를 파멸시킨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원석이 아내를 3명이나 갈아치우며 재산을 빼앗은 수법도 있죠. 조사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태수야, 무슨 소리야?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님, 최원석은 전문 결혼 사기꾼입니다.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재산 빼돌리고 이혼하거나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수법이죠. 제 전처가 4번째 타겟이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선옥과 최원석 불륜 현장 포착. 2019년 5월 20일 최원석 전처 김미진 의문의 교통사고. 2019년 8월 선옥이 내 통장에서 빼낸 3억, 최원석 계좌로 이체. 이게 다 사실입니까?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5년 동안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선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태수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조작한 거야. 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호가 내가 최원석과 함께 우리 회사 비자금 문서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 그건 그리고 내가 도박빚 5억을 내 명의로 만든 것도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박태수 씨는 억울하게 모든 걸 잃은 겁니까? 네. 하지만 전 복수 대신 진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원석이 전처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돌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옥도 곧 처리해야 해. 보험금 10억이 걸려 있으니까. 최원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병사로 위장하자. 천천히 약을 타서. 선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죽일 생각이었단 말이야?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미 독극물을 조금씩 먹고 있었어. 병원 기록 확인해봐. 간 수치가 계속 나빠졌을 거야. 형사가 즉시 확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태수 씨,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횡령범, 도박 중독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누가 폐지 줍는 노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5년을 기다린 겁니까? 네. 최원석이 선옥을 죽이려는 순간을 기다렸죠. 그래야 제 증거가 힘을 발휘하니까. 선옥이 울부짖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태수는 선옥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최원석 계좌 추적했는데 해외에 200억 빼돌린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씨 명의로 된 도박빚도 조작이었습니다. 최원석이 조폭과 짜고 만든 가짜 문서였어요. 조사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원석의 진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본명은 조덕배,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선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재벌 2세라고.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형사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하러 가야 해서요. 잠깐, 박 선생님. 형사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5년 동안 이런 증거를 혼자 모으다니. 태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뜨거운 복수는 자신도 태우거든요. 경찰서를 나온 태수는 폐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죠.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딸 미정이었습니다. 아버지. 27된 미정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었죠. 무슨 일이니? 엄마가 체포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왜 내가?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숨긴 게 있어요. 태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5년 전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할 때 저도 도왔어요. 뭐라고?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원석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비자금 정보를 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그때 남편 사업이 망해서 돈이 급했거든요. 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친딸까지 자신을 배신했다니.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자료를 빼돌린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또 있어? 최원석이 저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최원석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몰 계획이었어요. 태수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를 선옥 살해범으로 조작하기, 원한 관계 이용, 위조된 협박 편지, 가짜 목격자 매수. 이걸 어떻게 구했니? 제가 최원석의 정부가 되는 척 했어요. 뭐? 태수가 경악했습니다. 저를 노리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했어요. 그래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버지가 폐지 줍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태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최원석이 보석으로 풀려났대요. 벌써?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미정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박태수,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너와 내 가족 모두 지옥을 보게 해주겠다.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도망가세요. 최원석은 조폭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망가지 않아. 이제 제대로 끝을 내야지. 아버지, 미정아, 넌 아직 최원석에게 접근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어요. 저를 믿고 있으니까요. 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한번 역으로 이용해보자. 태수는 미정을 데리고 허름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의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3대, 감시 카메라 모니터, 그리고 수백 개의 파일.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5년 동안 모은 자료야. 미정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난 그냥 쫓겨난 게 아니야. 회사에서 비자금 300억을 빼돌려 숨겼지. 뭐라고요? 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내가 순진한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난 이미 최원석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먼저 준비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폐지를 주운 건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였지. 특히 최원석을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믿게 하려고. 태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치밀한 분이었다니.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태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내가 부장이 됐을 때 회사 회장이 날 불렀어. 비자금 관리를 맡으라고. 거부하면 해고라고 협박했지.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어.
하지만 모든 걸 기록했지. 그리고 5년 전 회장이 죽으면서 그 돈이 붕 떴어. 300억이나 되는 돈이. 최원석은 내가 그 돈을 가졌다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너희 엄마를 이용해 날 제거하려 한 거야. 미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엄마도 알았던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엄마는 진짜로 최원석한테 속았어. 불쌍한 사람이지. 그때 태수의 비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접니다. 김 차장입니다. 목소리를 듣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원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을 동원해서 부장님을 납치할 계획입니다. 언제? 오늘 밤 10시 부장님 고시원으로 쳐들어온답니다. 태수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사실 전 경찰 비밀 수사관입니다. 5년 전부터 최원석을 추적했죠. 미정이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장님이 폐지 줍는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죠. 부장님도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이구나. 부장님, 경찰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끝내야 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10시 30분에 고시원으로 와줘. 모든 게 끝났을 때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아버지, 이건 위험한 일이야. 넌 아직 인생이 남았잖아.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남을게요. 5년 동안 아버지한테 진 빚을 갚아야죠. 태수는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5년 전에는 없던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태수는 고시원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아, 넌 옷장 안에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네, 아버지. 태수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비자금 300억 은닉 장소라고 적힌 봉투였죠. 미끼야. 최원석이 이걸 보면 정신을 잃을 거야. 그리고 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보험이야. 10시 정각.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원석과 조폭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태수, 드디어 찾았구나. 최원석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이네, 최 사장. 아니, 조덕배 씨라고 불러야 하나? 태수는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 닫아. 내가 감춰둔 300억 어디 있어? 최원석이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300억? 무슨 소리야? 태수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연기 그만해. 내가 회사 비자금을 빼돌렸잖아. 최원석이 책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야. 봉투를 찢어 열자 백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최원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님, 이 자식 그냥 죽일까요? 조폭이 칼을 꺼냈습니다. 그때 태수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웃겨? 최원석아, 넌 한 가지 착각을 했어. 뭐? 태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300억은 이미 5년 전에 검찰에 반환했어. 나는 깨끗해.
뭐라고? 그리고 두 번째 착각. 넌 지금 함정에 빠진 거야. 갑자기 방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원석, 오늘 밤 박태수를 죽이고 300억을 가져와. 그럼 너도 100억을 받을 거야. 최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조폭 두목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5년 동안 놀았을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매수했지. 그때 조폭 중 한 명이 갑자기 최원석을 제압했습니다. 최원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안, 최 사장.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조폭이 가면을 벗었습니다. 경찰 위장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속았어. 다 속았어. 최원석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옷장에서 미정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캠코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녹화했어요. 살인 교사, 공갈, 협박 전부요.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최원석이 미정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제압했습니다. 김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원석은 끝입니다. 그런데 태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네. 진짜 보스가 따로 있어. 최원석은 그냥 앞잡이일 뿐이야.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악당은 우리 회사 전 회장의 아들이야. 최재혁 전무. 경찰서 취조실. 최원석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최원석. 최원석이 비웃었습니다. 끝? 천만에. 최재혁 전무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최재혁의 개였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최원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 회장이 갑자기 죽고 비자금 300억이 사라졌을 때 최재혁이 날 의심했지. 그래서 너를 시켜 내 주변을 파헤친 거야. 어떻게 그걸? 태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재혁과 최원석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내 집에서 찾았어. 미정이 가져온 거야. 최원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박태수 부장을 제거하고 300억을 찾으면 50억 지급.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선생님, 최재혁을 체포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태수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5년 전 회장이 죽던 날 병원 CCTV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저장해 둔 것입니다. 검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최재혁이 회장 병실에 들어가 인공호흡기를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존속살인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태수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전 재산과 회사를 박태수 부장에게 맡긴다. 뭐라고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 최재혁이 인간 말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회사를 맡기려 했죠. 하지만 최재혁이 먼저 치고 들어온 거군요. 네. 아버지를 죽이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고 저를 제거하려 했죠. 최원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몰랐어. 살인까지 한 줄은. 검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재혁 체포영장 신청합니다. 존속살인 및 상속사기 혐의로요.
그때 태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재혁이 선옥 엄마를 납치했어요. 뭐? 병원에서 엄마를 데려갔대요.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엄마를 죽이겠대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야? 폐공장이요. 혼자 오래요. 검사가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경찰과 함께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끝내야 합니다. 5년을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 후에 오세요. 태수는 취조실을 나갔습니다. 폐공장으로 가는 길, 태수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왔던 날. 그날 그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복수가 아닌 차가운 복수를 선택했죠. 폐지를 주우며 모두를 속이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폐공장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야, 살려줘. 선옥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죠. 그 옆에는 최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45세의 최재혁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 부장. 최 전무님도 안녕하신가요? 태수는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5년 동안 잘 숨어 있더군. 폐지나 줍고 다니면서 최재혁이 비웃었습니다. 덕분에 전무님도 방심하셨죠. 태수가 맞받아쳤습니다. 300억 어디 있어? 최재혁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이미 검찰에 반환했다니까요. 전무님 아버지 유언대로요.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최재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그 늙은이는 죽어 마땅했어. 날 무시하고 너 같은 놈한테 회사를 물려주려 했으니까. 그게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됩니까? 태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친아들인데도 능력 없다고, 인성 나쁘다고. 회장님 판단이 정확했네요. 닥쳐. 최재혁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때 선옥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태수는 놔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태수가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옥아, 이제야 진실을 알겠니? 내가 사랑한 최원석도 우리를 파멸시킨 것도 다 이 인간의 계획이었어.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바보였어. 태수가 최재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전무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저였습니까? 최재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넌 아버지가 아끼는 개였으니까. 충직한 개, 능력 있는 개. 난 친아들인데도 너만 못했어. 그래서 저를 파멸시킨 겁니까? 그래. 너도 나처럼 바닥을 기어보라고. 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무님, 게임은 끝났습니다. 뭐? 태수가 가슴에 달린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언론사까지 다 보고 있죠. 최재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태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시청자 5만 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2세의 친부 살해 자백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자식? 최재혁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품에서 뭔가를 뿌렸습니다. 최재혁의 얼굴에 하얀 가루가 뿌려졌습니다. 으악! 눈이. 최재혁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밀가루예요. 하지만 당신은 독약인 줄 알았겠죠. 죄 지은 자의 공포처럼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최재혁, 당신을 체포합니다. 최재혁이 수갑을 차며 절규했습니다. 박태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넌 여전히 패지나 줍는 거지야.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패지 줍는 서민입니다. 하지만 전무님과 달리 전 떳떳합니다. 법원 앞 판결이 끝난 직후 최재형 무기징역, 최원석 징역 20년, 한동욱 징역 10년. TV 앵커가 판결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선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간병인이 밀어주고 있었죠. 태수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마워. 날 구해줘서. 태수는 선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구한 게 아니야.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선옥아, 우린 이미 끝났어. 5년 전에. 하지만 태수가 마지막 충격적인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00억. 사실 내가 가지고 있어. 뭐라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검찰에 반환했다는 건 거짓이야. 회장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거니까. 합법적으로. 태수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잔고는 정확히 300억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기부 서약서였습니다. 전액 기부한다. 최재혁 같은 놈들한테 당한 서민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거야. 아버지. 그리고 난 계속 폐지를 주울 거야. 왜요? 태수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직한 노동과 깨끗한 양심에서 온다는 걸. 선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최원석을 선택했어. 그 선택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지. 난 이제 내 길을 가. 태수가 폐지 수레를 끌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미정이 불렀습니다. 일하러. 오늘도 폐지 모을 시간이야. 햇빛이 태수의 구부정한 등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태수는 휘파람을 불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